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출시. 중국 공식 사이트 접속 폭주로 다운. 테슬라의 중국 공식 사이트에서 테슬라 SUV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이 지난 8일 출시됐다. 구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됐다. 보조금 적용 후 판매가는 27만 6천 위안. 이 모델은 싱글모터 RWD로 항속거리는 525km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6초, 최고 속도는 시속 217km에 이른다. 테슬라가 저가의 인산철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모델 Y의 가격은 30만 위안대로 인하되었다. 중국산 EV 세단 모델 3의 경우 인산철 리튬 배터리로 변경된 뒤 엔트리 가격은 25만 위안까지 인하되었다. 이번 모델 Y의 하락폭은 7만 위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 중국은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를 공식 출시하면서 가격을 롱 레인지보다 약 7만 위안 낮춘 27만 6천 위안으로 발표했으며 주행 가는 거리가 525km로 롱 레인지보다 70km 짧다. 중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모델 Y 스탠더드 레인지의 출시로 인하여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 로컬 전기차인 니오, 샤오펑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역대급인 아이폰 13 시장 평정할까? 애플 정무 후모, 시총 3조 향의 무한질주. 미국 나스닥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자동차 시장 진출로 내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석 달 사이 가장 긴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애플 주가가 0.53달러만 더 오르며 지난 1월 25일 세운 장중 최고가 기록도 바꿀 수 있다. 시총도 크게 늘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애플은 2조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를 3천억 달러 이상 벌렸다. 상반기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애플이 마침내 기지개를 켰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올 들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13.1% 상승하는 동안 애플 주가는 8.5% 오르는 데 그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지난해 12월 이후 16% 상승 랠리를 펼치는 동안에도 애플의 오름폭은 9%에 머물렀다. 애플 주가의 상승세는 올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시넷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13은 올해 9월 17일 출시가 유력하다. 공개일은 같은 달 8일이다. 특히 아이폰 13 출고가가 전작과 비슷한 수준에 출시된다는 점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싼 가격은 아이폰의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이래 매년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을 올려왔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2는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100달러 인상했다. 아이폰 13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같은 수준인 699에서 1099달러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9월 아이폰 13 출시 전인 여름철에 애플 주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역시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애플 주식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오는 9월 애플이 출시하는 아이폰 13이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애플이 투자자의 관심을 덜 받은 만큼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JP모건의 사미 채터지 분석가는 애플 주가의 저조한 성과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불러올 촉매가 부족했음을 반영한다며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고 가을에 새로운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7에서 9월 애플 주가가 일반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폰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투자자의 낮은 기대치를 넘어설 때 주가가 크게 뛰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상반기 역대 최저가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하고 애플카를 통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애플의 시총이 내년에 3조 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다. 지난 3월 시티그룹은 자동차 시장 진출이 애플 시가총액을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티의 짐수바 분석가는 당시 보고서에서 애플이 아웃소싱 생산을 통해 애플카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며 이는 애플 시총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올라가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3조 달러를 문안에 넘길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달 웨드모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부터 12에서 18개월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투자 분석 매체 풀닷컴은 지난해 애플 주식은 80%나 올랐다. 올해도 오름세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아이폰은 아마도 2년간의 재구매 붐 사이클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아이폰 구매가 따라올 것이다. 아이폰이 많아질수록 서비스 사업은 더 성장한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향후 1년 안에 3조 달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혁신과 서비스 슈퍼사이클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단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애플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에 큰 가치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4월 175달러였던 애플의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엔 아예 가격을 내린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총 3조 달러 전망은 더욱 힘을 쏟는 모양새다. 지난달 IT 매체인 9to5맥에 따르면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민치 연구원은 6.7인치 아이폰이 900달러 미만으로 책정돼 6.7인치 아이폰 사상 최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6.7인치 모델인 아이폰 12 프로맥스의 출시가는 1,099달러다. 콧대 높은 애플이 가격 인하에 나서는 데는 삼성전자의 가격 인하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가격을 25만원 내렸다. 지난해 4분기 아이폰 12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점유율이 밀리자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들의 장난,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에 920억 꽂은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테슬라에서 멀어졌다. 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을 사는 국내 투자자들이 6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로블록스로 8,153만 달러, 약 920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1,276만 달러, 145억 원에 그쳤다. 로블록스의 뒤를 이은 건 숙박 공유기업 에어비앤비로 7,785만 달러 규모. 그 뒤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4,988만 달러, 페이스북 4,598만 달러 등이 잇고 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이야 동서를 막론하고 각광받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부각된 것은 백신 접종의 확대 등으로 향후 점차 여행 경기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한 탓으로 볼 수 있다. 로블록스는 해외 주식 투자나 게임에 관심이 없다면 다소 생소한 기업. 지난 2월 상장 이후 최근 트렌드로 뜨고 있는 메타버스 대장주로 치고 올라온 주자다. 게임 산업은 물론 메타버스 대장주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집중하는 데 반해 실제 로블록스 게임 플랫폼의 핵심 사용자는 아이들이다. 상장 이전인 지난 3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는 약 1억 6,600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이 중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30%를 차지했다. 메타버스란 개념은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다. 메타버스는 소설에서 아바타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다. 그동안 널리 알려진 버추얼 리얼리티, 즉 가상현실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가상 공간 속에서 사회문화적 관계나 활동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런 개념이 가장 먼저 접목된 영역은 단연 게임이다. 로블록스 역시 게임 플랫폼 기업. 먼저 알려진 마인크래프트처럼 유저가 자기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남들이 만든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강화되며 급속히 메타버스는 대세로 자리 잡는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하는 행사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대체되고 있다. 가령 지난 9일 DG비금융그룹은 ESG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생중계했다. LG그룹은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신입사원 교육 방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했다. 이에 앞서 LG테크놀로지 벤처스를 통해 미국의 가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스타트업 웨이브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산업과 시장은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틱스는 2020년 460억 달러, 약 52조 원 규모였던 전 세계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2025년까지 2,800억 달러, 약 316조 원 수준으로 커질 거라고 진단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10조 달러 MWC 장악한 엔비디아 AI 플랫폼. 지난 1일 폐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코로나 사태로 2년 만에 열린 이번 MWC에서는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자사의 5G 기반 AI 플랫폼을 주제로 대규모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엔비디아가 제시한 5G 기반 AI 플랫폼의 미래 가치는 무려 10조 달러로 하나로는 무려 1경 1,33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또한 우리 생활과 산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한국 기업이 선보인 AI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가 글로모어즈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AI 기술, 그리고 AI 윤리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유럽 최대 콘텐츠 기업 우뚝. 넷플릭스가 지난해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량을 끌어올리며 유럽 최대 콘텐츠 생산 기업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암페어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서유럽과 중부유럽 전역에서 총 72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며 ZDF, BBC를 넘어 유럽 최대 콘텐츠 생산 기업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2019년 같은 지역에서 총 44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독일의 ARD, ZDF와 영국 BBC 등 대표 공영방송사들에 이은 4위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방송사의 콘텐츠 생산이 지지부진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규 콘텐츠를 30개 가까이 증가시켜 최대 콘텐츠 생산 기업이 된 것이다. 넷플릭스의 성장에 유럽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유럽 내 콘텐츠 제작과 드라마 제작 등은 주요 공영방송사들에 의해 진행돼 왔다. 2020년 조사에서도 넷플릭스와 함께 탑5에 포함된 것은 ZDF, BBC, 프랑스 TV, ARD와 같은 유럽 주요 공영방송국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기존 질서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유럽 엔터테인먼트 산업 변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화된 접근 방식이 넷플릭스가 유럽에서 중요한 콘텐츠 제작사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는 넷플릭스의 전략을 모방해 유럽 주요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